아내가 당신의 그곳을 입으로 애무할 때 절대 해선 안 될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 한 번의 방심이 당신의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부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을 지키는 진짜 비밀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와 깊은 친밀감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꾸 무심한 실수 하나가 큰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입으로 애무해줄 때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그 실수들,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으로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입으로 하는 애무는 단순한 성적 행위를 넘어서 서로의 감정, 신뢰, 그리고 마음을 확인하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 소통, 그리고 배려가 반드시 따라야 하죠.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입과 성기의 청결 상태입니다. 구강 내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이 약한 경우 성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포피나 귀두 주위에 작은 상처가 생겨 있다면 감염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가려움, 발진, 균열 같은 불편한 증상들은 이런 위생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게다가 치아와의 접촉 역시 위험합니다. 무심코 이가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상처가 나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죠.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은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 하나도 큰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애무할 때는 부드럽고 섬세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위생관리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관계 전후엔 성기와 구강을 철저히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항균 성분이 들어간 청결제나 자극이 적은 여성 전용 세정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강 위생 역시 중요합니다. 양치질은 기본이고 입안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땐 애무를 잠시 피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작은 입안 상처도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헤르페스나 기타 감염이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느낌이 이상하거나 불편할 때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작은 불편함이라도 서로 나누고 조율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박진수 씨 부부는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사이입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고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였죠. 하지만 얼마 전 작은 사건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예기치 못한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윤정희 씨는 남편을 위해 애정 표현을 시도했습니다.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던 중 순간 치아가 남편이 민감한 부위를 살짝 스치고 말았습니다. 그저 사소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 순간부터 진수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통증이 생기고 며칠 후엔 붓기와 따가움까지 동반되었죠. 결국 그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세균성 염증, 입속 세균이 작은 상처를 통해 성기로 전이되면서 감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항생제 치료와 함께 며칠간 관계도 금지되었고 두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당황스럽고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진수 씨는 괜히 아내에게 민망한 말을 꺼내기 어려웠고 윤정희 씨는 자신이 남편을 다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오히려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의 몸과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윤정희 씨는 애무할 때 치아를 조심하고 입술과 혀의 부드러운 감촉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씨 역시 불편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참지 않고 말하기로 결심했죠. 두 사람은 함께 위생과 청결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무 전후에 함께 양치하고 손을 씻는 것, 청결한 수건을 준비해 두는 것, 입안이나 성기 주변에 이상이 있으면 관계를 미루는 것까지
작은 실천들이 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성생활은 기술보다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 성행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걸 몸으로 느낀 것이죠. 특히 입으로 하는 애무는 예민한 행위인 만큼 위생과 소통이 필수입니다. 조금이라도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얼어있다면 그날은 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더불어 성기 주변의 피부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도 후 생긴 작은 상처 하나, 알레르기성 첩촉 발진, 심지어 습한 속옷에서 발생한 가려움도 모두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 전에는 꼭 자신의 몸 상태를 잠시 점검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건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윤정희 씨는 이후로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괜찮아? 혹시 불편한 데 없어?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반대로 박진수 씨도 오늘은 입안이 좀 헐었어. 입술이 트여서 하루 쉬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관계의 질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감정적인 교감과 신뢰는 바로 이런 대화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몸의 접촉을 더 깊고 만족스럽게 만들죠. 많은 부부들이 입으로 하는 애무를 민망하거나 어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말을 아끼고 참기만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문제를 키우고 상대와의 거리를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나 통증을 그대로 넘기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의 사례처럼 사소한 사고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다면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 하는 애무를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감정적 소통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작은 접촉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함께 웃게 만들고 때론 눈물 나게 만들며 사랑의 결을 쌓아갑니다. 입으로 하는 애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더 깊게 연결해주는 감성적 다리 같은 역할을 하죠. 부드러운 입술의 터치, 혀의 섬세한 움직임,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사람의 뇌에서는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일명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서로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며 신뢰감을 증폭시킵니다. 윤정희 씨는 어느 날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입으로 애무하는 순간에 단순한 접촉 이상이 감정적 연결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무를 하며 눈을 맞추고 입술로 천천히 탐색할 때 박진수 씨도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감정과 쾌락은 결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쾌락을 느끼는 동시에 신뢰를 느끼고 애정을 교환하게 되죠. 이때의 쾌락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에서 비롯된 더 깊은 몰입이 생깁니다. 그 몰입은 결국 사랑의 감정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입술의 따뜻한 감촉, 혀의 리듬감 있는 움직임은 마치 대화처럼 작용합니다.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이 전달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섬세한 감정의 흐름 속에 조금의 불편함이나 무심한 터치가 끼어들면 순간 몰입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민감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입술보다 치아가 먼저 닿는 순간 혹은 혀의 리듬이 갑자기 끊기는 순간 상대방은 당황 혹은 몰입 해제를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무의식 속에 불편함이 쌓이고 결국 그 불편함이 감정적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박진수 씨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괜찮은 척은 했지만 자꾸 긴장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윤정희 씨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이제야 말했어?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태도가 부부 사이엔 더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이런 태도는 말보다도 표정이나 행동에서 더 자주 드러납니다. 입으로 하는 애무가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이 징표가 되려면 섬세한 관찰과 존중이 함께해야 합니다. 눈빛을 자주 확인하고 손끝의 반응에 집중하고 몸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면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비언어적 소통이 됩니다. 성적인 접촉은 결국 감정의 연장입니다. 그러니 애무의 순간이 불편하거나 긴장이 된다면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에 대한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고 불편했던 지점을 공유하며 조금씩 맞춰가는 그 과정이 진짜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괜찮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몸으로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윤정희 씨는 요즘 남편과 애무 전후에 짧게라도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 입안 괜찮아? 좀 부드럽게 해줘. 이런 말들이 오가는 사이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아졌죠. 박진수 씨도 이제는 조금 아프거나 불편하면 참지 않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둘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기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에서 더 단단해지죠. 입으로 하는 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기술보다 섬세한 감정과 진심이 더 큰 감동과 연결을 만듭니다. 이제는 애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민망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로 느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입으로 하는 애무가 더 깊은 사랑의 언어가 되기 위해선 기본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청결입니다. 성관계 전후의 위생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과 성기는 세균에 민감한 부위이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윤정희 씨는 이제 입으로 애무하기 전 항상 남편에게 묻습니다. 양치는 했어? 입안 괜찮아? 이 짧은 질문이 두 사람의 신뢰를 쌓는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욕실에 갑니다. 함께 양치하고 함께 손도 씻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를 위한 준비 시간이 됩니다. 박진수 씨도 말합니다. 이젠 준비 과정도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져요. 입으로 애무할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치아입니다. 절대 이로 문다거나 강한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긁힘이나 상처도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이제 이 점을 잘 알기에 입술로 부드럽게 감싸고 혀로 천천히 터치합니다. 중간중간 박진수 씨 표정이나 숨소리를 살피며 리듬을 조절하죠. 그건 마치 몸과 마음으로 나누는 깊은 대화와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묘한 감정의 흐름이 생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애무 후 관리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 그대로 누워있지 않고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 간단한 물티슈로 닦아주는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윤정희 씨는 그 작은 배려 덕분에 박진수 씨가 더 깊은 신뢰를 보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 몸이 소중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말해줘. 그 한마디에 진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구강 내 상처입니다. 입술이 트거나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입으로 애무하는 행위를 잠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헤르페스처럼 작은 상처로도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구강 건강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성병 검사도 부부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서로 믿지만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진짜 신뢰의 표현이니까요. 의사도 말했습니다. 정기 검진은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한 관계 중 상대의 반응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 말로 하지 않아도 몸짓이나 눈빛으로 괜찮은지 살피는 자세는 진짜 사랑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숨소리가 빨라지거나 몸이 움찔할 때 그게 쾌감인지 불편함인지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윤정희 씨는 이제 남편이 신호를 읽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집중 중이고 턱이 긴장되면 살짝 아픈 신호라는 걸 스스로 알아낸 것이죠. 이런 관찰력은 오랜 애정에서 비롯된 섬세함의 산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부부가 나눌 수 있는 진짜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관계 전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쪽이 더 민감해? 혹시 어제처럼 하면 괜찮아? 이런 질문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고 신뢰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입으로 애무하는 것은 기술이 아닌 배려입니다.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상태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죠. 그러니 항상 기억하세요. 입으로 애무하기 전엔 손과 입을 깨끗이 구강 상태 확인하기, 감염 우려가 있을 땐 중지, 치아 접촉 최소화, 애무 후에는 청결하게 마무리.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안전하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연장으로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윤정희 씨는 말합니다. 이젠 입으로 애무하는 것도 하나의 정성이라고 느껴져요. 박진수 씨도 고백합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지금은 사랑받는 느낌이 커요. 작은 준비, 작은 배려, 짧은 대화와 부드러운 시선,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입으로 하는 애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부부를 하나로 묶는 가장 진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부부관계는 매일 새롭게 다져지는 신뢰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할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죠. 입으로 하는 애무, 그저 민망하거나 은밀한 행위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건 서로의 몸을 존중하고 감싸 안는 아주 깊은 감정의 표현이자 마음의 문을 여는 섬세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윤정희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나도 조금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박진수 씨도 고백합니다. 그냥 쾌락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이 밀려와요. 그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더 깊이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애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배려이고 존중이고 사랑의 손짓입니다. 그 손짓 안에는 조심스러움이 있고 섬세함이 있고 서로를 향한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우리가 조금씩 맞춰가며 노력할 때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마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작은 배려 하나로 닫힌 마음이 열릴 수도 있죠. 입으로 하는 애무는 그렇게 마음을 여는 작은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서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진짜 동반자인 거죠. 입술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혀끝 하나로 감정을 감싸주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이젠 민망해하지 마세요. 쑥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원래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흔들리면서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편하면 말하고 어색하면 웃고 모르면 물어보는 것. 그게 진짜 부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말없이 넘겨왔는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걸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민망해서 혹은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해보는 겁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내가 뭘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이 짧은 질문이 오랜 침묵을 녹입니다. 애무는 입으로 하지만 사랑은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배려의 행동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따뜻한 물수건 하나, 눈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 조심스런 손길 하나가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윤정희 씨는 말합니다. 우리가 60이 넘었지만 사랑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박진수 씨도 말합니다. 이 나이에
처음보다 더 사랑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따뜻해집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소통이고 존중이며 입술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사랑의 대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 이제 작은 용기를 내어 배우자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이제 더 솔직해지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진심 어린 손길,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입으로 전하는 섬세한 배려. 그 모든 것이 모이면 입으로 하는 애무는 부부관계를 불태우는 가장 강력한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그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는 부부 사이의 진짜 사랑과 현실적인 감정 회복,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